명명 그 이름 자체가 몰랐는데 이라고 하고 또 그런 증상은 북한에서는 정말로 살기 바빠서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지쳐 지나가는 건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7년 전이니까 한의원에서 언니 무슨 있어 진짜 한국에 살기 편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와, 야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의 내로남불 김가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또 예전과 똑같이 내 일상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또 시청을 해주시는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이랬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왜냐면요, 북한에서 사춘기도 지금도 사춘기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12살이면 사춘기인가요?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나이 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라든가 지인분들이 몇 살이었다 12살이야. 딱 사춘기네. 그리고 또 부모님도 12살이야. 12살 사춘기 때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미운 7살, 뭐 미운 4살 이런 건 들어봤어도 사춘기는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사춘기 오면 증상이 도대체 뭔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나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사춘기 오면은 조금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막 이런 것도 막 고심하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굳이 사춘기라고 하고 또 사춘기 잘못하면 뭐 방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게 되고 그때도 집을 나가면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조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 제가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12살에 뭐 사춘기 12살이면 내 가정을 아들이면 가장으로서 아빠의 다음으로 가장으로서 네 집에 들어오면 나무 패야 되고 땔감을 해야 되고 책임감을 키워주고 또 딸이면요 엄마의 일선을 도와서 집안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게 그리고 또 뭐예요, 학생의 본업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네 이런 게 북한에서의 사춘기 그 시절이었지 한국처럼 그때는 민감하다고 부모님들이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집은 사람들도 또 사춘기라고 또 봐주고 또 사춘기 때는 방도 따로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서 와 놀랍고 이게 설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주변에 사춘기를 겪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사춘기에 어떤 감정인지 또 그리고 사춘기 딱 겪고 난 친구에게 그때 어땠는지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다 주변에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어봐도 사춘기? 지나갔겠지?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친구들 만난다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네 친구들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였어요. 안 겪고 가는 애들도 있대요. 한국에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사춘기였나?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사회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솔직히 이런 문화가 조금은 아이들을 없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깨병이라 하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부모님 뭐라 하면 엄마는 사춘기야 이럴 거잖아요. 약간 변명처럼? 그렇죠. 변명같이.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정말로 그게 어찌 보면은 맞다고 하면 정말 그때 그 시기를 아이를 잘 타일러주고 또 잘 잡아주면 좋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청년들이 조금은 또 이그러지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건데 처음 겪는 탈북민에게는 많이 황당하고 놀라웠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갱년기였어요. 갱년기. 북한에서 갱년기, 물론 북한의 엄마들은요, 한국도 같지만 너무 위대하고
북한은 엄마가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나가서 또 단가 수련가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 갱년기고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춘기, 갱년기 단어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갱년기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원에서 이모들이죠. 이모뻘 되는 이모들한테 상담하다가 지금 갱년기 증상이네요.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모들이 갱년기가 뭐냐고 모르니까 그 증상이 도대체 뭐냐고 그랬대요. 네, 엄청 놀랐죠. 왜냐면 그런 병명, 그 이름 자체가 몰랐는데 막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고 또 그런 증상은 북한에서는 정말로 살기 바빠서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지쳐 지나가는 건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기수 언니를 만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7년 전이니까 하나원에서 언니 무슨 갱년기랑 있어 진짜 한국에 살기 편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년 뒤 그 언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갱년기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신기하다고 나 갱년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난 정말로 갱년기란 게 없는 줄 알았고 뭐 그런 게 있냐고 생각했는데 갱년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심적이 울적하고 나 신랑이 조금만 말해도 민감해서 막 화가 나고 부끄부끄 그리고 조금은 나 지금까지 뭐하며 살아왔지? 막 이렇게 허무할 때도 있고요. 막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상담 받았더니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갱년기 오면 또 그것도 오잖아요. 병용도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느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 갱년기 왔다고 이게 어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인 것 같다면서 너도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여자는 꼭 한 번 지나가는 게 갱년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겪어봐서 잘 모르겠다만요. 그 언니 얘기 들으면서 하나원에서 그렇게 펄쩍 뛰면서 안 믿었지만 지금은 또 본인이 그런 갱년기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도 그래요. 아마 내가 지금도 북한에 있다면 이거 모르고 지나갔겠지. 하지만 한국에서 살기 편하고 조금 맞아요. 조금 편하다 보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때 생각을 추억은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때가 아니니까 여기 현실에 맞게 또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정착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행복감에 또 너무 이 자유에 우리 또 만취해서 그때 잠깐 추억을 잊고 사나 싶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막 출산하고도 여성들이 바로 막 1개월도 안 돼서 막 시장 나가 막 장사하고 막 찬물로 막 빨래하고 물론 알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왜 생기가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빠서 하다 보니까 갱년기는 더더욱 모르는 거죠. 출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갱년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김부자 주변에 있는 그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알까요? 혹시 살기 편하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갱년기라는 근데 갱년기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만 갱년기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느 정도 그게 의식주가 해결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청자분들이 겪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다른 분들 많으시던데. 그래요? 그러면 사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여쭤보지 마세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놀라웠다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주변 지인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 또 남자 갱년기도 있더라고요. 들어는 봤어요. 네, 네, 남자 갱년기는 더더욱 놀라워요. 남자가 왜 갱년기예요? 막 남자는 눈물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갱년기 오면은 예전에 남자스러웠다가 갱년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이 막 생기면서 여성스러워진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남자다운 면이 없어지고 집에 잔소리가 많아지면서 막 이렇게 울적해지고 지금까지 가장으로 살아왔던 그 책임감이 막 허무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마음의 병 같은.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이렇게 심리과 쪽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과 쪽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마음에 저도 솔직히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솔직히 저도 지나가 봐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 갱년기가 이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갱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울증. 북한은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우울증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주변에 흔히 어떻게 하면 너 산후 우울증 온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야, 너 그러다가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 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울증이란 그 세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조금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49호라고 하거든요. 49호 정신질환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49호 이렇게 숫자로 부르거든요. 어찌 보면 한국에서 왜 그럴까요? 한국에 살아가는 게 솔직히 빡빡하긴 하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보니까 조금 경쟁심도 심하고 조금 치열하기도 하고 또 하루가 조금 느긋하기보다는 조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조금 지칠 때도 있고 하면 그렇게 우울증이 심란하고 하면 우울증 올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에서는 이게 심란할 새가 없고 울적할 새가 없고 솔직히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울적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때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고 그런 적 없는 거죠. 심리적인 불안함보다 생명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 심리, 내 마음보다는 일단 내가 먹는 게 급하잖아요. 이 먹는 게 채워져야 살기 좀 편해야 그 다음 걸 생각할 건데 일단 이거부터 급하다 보니까 그 다음을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발에서 피가 찢어져 나와도 그냥 손수건을 꼭 묶고 일하고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당장 응급실 실려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우울증 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마도 살기 편하고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고 그 가족들이 돌보고 이런 게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점점 세대가 점점 가면서 이런 증상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울증 하면 북한이 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도 아마도 의식주 때문에 거기 더 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여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울하다 이런 단어도 말도 안 해요. 우울하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오늘 기분 안 좋다. 그 정도? 오늘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 우울하다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에는 커피 땡기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비 오는 날에 무슨 커피가 땡겨요. 그렇게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자체를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심리 상담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심리 상담 자체부터도 없으니까요. 북한에는 조금 그런 질환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거나 병원으로 가니까요. 정신질환으로 판정받아서 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상담받는 거. 왜 나의 속마음을 남한테 얘기해줘야 되고 왜 나의 이거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냐고.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왜 그걸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그거 받으면서 마치 내가 정신질환 환자 같은 느낌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싫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 편견이 많은 거죠. 그런 걸 이때까지 북한에서 못 해보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좀 더 하면 그냥 바로 정신질환 환자를 49호로 판정받으니까 심리 상담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울증이라든가 갱년기, 사춘기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고 사네라고 느끼지만 북한에서는 모르니까요. 그냥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튼튼하게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강철같이 튼튼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여성도 예쁨 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북한 여성도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잠시 내려놓고 생존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한국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사춘기, 갱년기, 우울증이 주변에 있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튼 한국에 와서 처음에 너무 놀라웠고 또 그런 병명을 들으면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다? 이렇게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 만약에 우리 탈북민들이 계신다면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또 살면서 겪었고 또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 다양한 주제를 갖고 찾아뵐게요. 김가영의 내려남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도 만들어 봤다고. 오만 하면 이제 스트레스는 나는 없어요. 아예 아니 안 써요. 몰라요. 한국에 와서 스트레스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할 때 언제 쓰지? 하고 몰랐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게 맞는가?